반갑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역시 취준생들을 위한 말이 되겠는데요. 취준생이라기보다는 그냥 대학교 4학년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맞네요.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앞에 써 있다시피 이제 제 더러운 글씨체를 조금이나마 보완하기 위해 제목을 적었어요. 일단 취업하라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일단 취업하라 그래가지고 뭐 일단 취업하랜다 해가지고 뭐 이상한 데 가고 그러실 분은 없잖아요. 네, 그러실 분은 안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취업을 하라는 데는 뭐 크게는 한 가지, 또 작게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공 과목을 전공을 했겠죠. 뭐 보통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품 디자인, 산업 디자인이 많으실 테고, 그냥 디자이너과 분들은 딱히 뭐 보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냥 디자인이라고 하기에는 디자인도 많이 세분화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 하고 싶은 일이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라이노 강좌를 보신 분들은 대부분 산업 디자인 전공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회사. 내가 아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어제도 모름. 이, 이 회사에 가면은 무슨 일을 할까? 두 가지가 일단 회사를 처음 고를 때 고민을 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나 제품 전공했으니까 이 회사 뭐 제품 디자인 하더라. 제품 디자인 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제가 하는 말만을 따르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실 거예요. 교수님들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학교에서 배우는 것 vs 실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는데, 다르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대학 왜 나와? 이게 아니라 관련된 일을 하니까 어느 정도 뭐 큰 범주 내에서 디자인을 하는 건 맞겠죠. 제가 뭐 저번 영상에서 박스 접는 거 잘한다 그랬는데, 뭐 그렇다고 모든 회사가 박스를 접는 건 아니고, 일단은 디자인을 큰 범주를 두고 이 안에서 이제 약간 세분화가 돼 있을 겁니다. 세분화가 돼 있고, 회사라고 한다면은 제품 디자이너 한 명 갖다가 다 하진 않겠죠. 시각, 그분들은 뭐 패키징을 하겠죠. 패키지 또는 광고, 이런 게 있을 거고, 제품에서도 뭐 실제로 제품을 만들기까지 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이제 엔지니어가 붙어 있었을 겁니다. 디자인 부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내가 하게 될 일이 과연 디자인일까? 아니면 모델링일까? 여기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디자인을 한다고 하는 거는, 디자인하면 모델링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디자인은 이제 실제로 제품의 외형을 잡는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새로운 컨셉, 막 별이 막 반짝반짝 막 새로운 컨셉을 잡아서 뭔가 형상적인, 그런 그래픽적인, 그런 뭔가 하나의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디자인 측면이 있겠고, 두 번째는 디자인을 누군가 해주면은 내가 이거 라이노로 만드는 거, 말 그대로 모델링만 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갔던 회사가 그나마 제품을 생산하던 회사인데, 제 경우는 모델링과 디자인, 모델링이 약 8할이었습니다. 디자인이 2할. 디자인이 2할인 것도 모델링을 하면서 내가 이제 약간 그 스케치를 보고서 현실적으로 구현을 할 때 불가능해 보이거나, 또는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모델링을 못하거나, 요건 구체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그림에서 있는 거랑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디자인 가지고 뭐 이래저래 얘기를 한다고 쳐서
결국 비율을 나눠보면 한 요정도 분할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자인 학과에 나와서 디자인을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할 텐데, 비교적 시각 디자인 쪽은 자유로워요. 이쪽은 뭐 제품 생산할 필요가 없고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는 분야입니다. 그냥 내가 그래픽을 하나 만들어서 놓고 만약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내 인건비만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출력까지 가서 망하는 거는 요거는 나중에 문제고, 뭐 실제 디자인을 하면은 뭐 패키지를 만들거나 그런 인쇄를 하겠죠. 거기서 망하는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순수하게 이제 디자인을 했을 때 들어가는 시간과 뭐 제품을 만들었을 때의 문제점, 그런 걸 따지는 건데, 제품 쪽은 고려할 게 훨씬 많아요. 일단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뭐 소재는 뭘로 할 건지, 아니면은 공장은 어디다 맡길 건지, 납품 기한은 언젠데 그때까지 공장에 맞춰서 생산을 할 수가 있을지, 그것도 뭐 공장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디자인부터 쭉 따라가는 거죠. 디자인 뭐 컨셉부터 디자인해서 모컵 떠가지고 문제 없는지 보고, 공장 뭐 몰드를 뜰 수도 있겠죠. 몰드 뜨고 뭐 양산하고, 단계가 훨씬 많습니다. 시각은 그냥 디자인 출력이에요. 출력 전에 물론 검사합니다. 여기 또 인쇄소 같은 데 가가지고 샘플 한번 뽑아보고, 샘플 봐서 아 괜찮다 싶으면 이제 그거를 주르륵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웹이라고 한다면은 더 간단해지죠. 웹이라고 하면 그냥 업로드했다가 업로드 취소하면 됩니다. 시간만 맞추면 돼요. 시간을 맞추는 단계에 있어서 제품 디자인이 훨씬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할 때도 약간 그 경력 차이라는 게 좀 심하게 나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모두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설계라고 해야 되나요? 디자인이나 형태 같은 걸 잡는 거예요. 아, 뭐 형태를 이렇게 잡으면 조금 생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아니면은 이 공장에서는 공정이 불가능하니까 다른 공장을 찾아봐야 된다. 이런 게 머릿속에 있어야지 제품을 토탈 총체적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초년생들은 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대부분 실망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나는 내가 뭐 제품 디자인하러 왔지 모델링하러 왔냐, 이렇게 실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취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이 타이밍에?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저 같은 케이스도 그랬어요. 일단 취업을 해야 회사가 하는 일이 뭔지를 압니다. 회사란 곳이 무슨 일을 하는지, 에 대한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일이 나에게 맞는가, 내 적성, 요 두 가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취업을 해야 돼요. 그냥 뭐 누구 말만 따라서 뭐 야 그 회사 가면 이거 한다더라, 내가 가면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결국은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가서 일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회사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내 적성에는 안 맞는 것 같아, 또는 다른 회사가 더 좋아 보인다, 요럴 때 말하는 다른 회사라 하면 이제 내가 이 회사에 있어 봤으니까 이런 일을 하는 회사는 이럴 것이다 라는 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이 아니라 다른 쪽, 상반되는 회사를 고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이런 거를 얻기 위해서 일단 취업을 하라는 거예요. 취업을 하되 처음부터 그냥 뭐 일 배운다 생각하고 날리기에는 여러분의 시간이 너무 짧아요. 특히 남학생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20살에 대학 갔겠죠. 21살 전공을 대충 배웠어요. 22살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공이 직접적으로 나눠지고 군대를 갑니다. 23, 24을 군대에서 보냈어요. 복학하니까 25이에요. 이때 여자애들은 이미 졸업했습니다. 졸업해서 취업했어요. 남학생들은 25, 26 졸업 하겠죠. 군대 갔다 와서 하루도 쉬지 않고 1년도 쉬지 않고 재수도 하지 않고 휴학도 하지 않은, 최대한 빨리 졸업하는 게 26입니다.
물론 여학생들은 동기들은 휴학도 하고 여행도 갔다 오고 공부도 따로 하고 학과도 바꿔보고 여러가지 해도 26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학생들은 시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26에 졸업해서 저 같은 경우는 26살에 졸업을 하기도 전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처음 간 회사에서 1년 9개월 거의 뭐 28까지 있었죠. 그냥 내가 대학 가서 하루도 안 쉬고 계속 휴학도 안 하고 끝냈을 때가 28이었어요. 첫 회사를 경험했을 때가. 요 경력 차이가 꽤 납니다. 꽤 나기 때문에 아무 회사나 가라고는 말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너무 큰 회사를 보지는 말아주세요. 여기서도 제가 시간이 없다고 말했는데 너무 큰 회사, 뭐 대기업 좋죠. 갈 수 있으면 가셔야죠. 무조건 가야죠. 대기업은 뭐 밑저의 본전이 아니라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물론 돈도 그렇지만 내 자신의 스펙도 올릴 수가 있고 거기서 나오는 스펙을 가지고서 더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가능하니까 대기업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데가 현실적으로 무리다. 현실적으로 무리라기보다 대기업은 뭐 정말 쉽지가 않죠. 어쨌든 그렇다고 하신다면은 후보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면접 가서 한 게 아니라 교수님 추천으로 갔어요. 했는데 이게 아니라면은 이때쯤 되면은 친구들이 대충 어디 어디 면접 봤다더라 이게 얘기가 돌아요. 학교에서 누구 어디 면접 봤다더라, 누구 어디 면접 봤다, 또는 누구 어디 취업했다더라, 이런 정보를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대학교가 유리하죠. 공모전도 그렇고 디자인 대학이 사실 뭐 학문을 배운다기보다 친구들이랑 공모전 해보고 이런 정보 얻고 그러려고 가는 게 대학교예요. 뭐 배우는 거는 뭐 그다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실무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대하는 것보단 이런 정보를 얻는 데가 대학교인 거죠. 대학 생활 할 때 뭐 인싸 아싸 말을 하는 시점에서 아싸라고는 하지만 그런 아싸가 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냥 조금 뭐 너무 친하게 뭐 노는 것도 좋지만 정도껏 어느 정도 인맥을 관리를 해서 소식을 많이 접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인접한 지역의 디자인 회사 또는 학교 근처 또는 서울이 가장 많긴 하겠죠. 그런데 회사들의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면접을 한번 보시고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회사가 어떤 곳인지. 그것을 알면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또 아까 전으로 돌아가면은 이 첫 회사를 다니고 나서야 내 성격과 맞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다시 공부. 이때 제가 모아둔 돈을 한 1600이 통장에 쌓였었는데 다 써가면서 그냥 1년 펑펑 1년 반 놀면서 공부하면서 공부, 놀기, 먹기, 자기 다 날라가더라고. 1600이 다 날라가요.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학원 다니고 그냥 밥 먹고 숨만 쉬었는데 날라가더라고요. 혼자 살다 보니까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취를 하면은 그런 게 문제예요. 부모님 댁에 있었으면 밥값이라도 굳었을 텐데 어쨌든 날라가서 29, 28 쯤이 되니까 다시 두 번째 직장을 얻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때는 제가 제품 디자인이 아니라 이제 그래픽 쪽으로 바꾼 거예요. 였는데 이렇게 제가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회사를 다녀보고서 느낀 바가 많았기 때문이죠. 제 주위에 그런 소식만 전해 듣는 형님들이 있는데 그중 한 분 같은 경우가 뭐 대학원도 가고 스펙도 열심히 쌓고 했는데 눈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런 회사 가야 돼? 아니지. 난 더 좋은 회사 갈 거야. 그러고 막 시간을 흘리다 보니까 제가 두 번째 회사를 갔을 때도 그 형은 아직도 학교에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죠. 비전이 확실하다면 내가 진짜 노리는 바가 진짜 핀포인트로 딱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딱 이거 요런 신념이 있는 사람들은 가능해요. 그 형님도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28에서나 8이 돼서야 새로운 직장을 얻었고 그때 제가 가진 돈은 전부 사라져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박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계속 다닌 거예요. 다녀서 지금에 이르게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직장을 구할 때 좋은 직장이면 좋겠죠. 좋은 직장이면 좋은데 그게 최선이죠. 근데 최소한 엉뚱한 데만 안 가면 됩니다. 저도 엉뚱한 데라는 걸 알게 된 거는 회사를 다녀봐서지만 생각을 열심히 해보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두 번째로는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출퇴근 거리 등등을 고려해서 첫 번째 회사를 가는 겁니다. 내 인생 첫 회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뭐 잘 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아쉽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더라면은 조금 더 선택을 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대기업 갔으면은 뭐 이러고 있지도 않겠죠. 열심히 했을 텐데, 어쨌든 세 가지를 잘 고려를 해서 첫 번째 직업에 일단 취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 첫 회사는 그렇게 오래 다닐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인턴 제도 있잖아요. 인턴 3개월. 이때 뭐죠? 연봉의 80%를 주죠. 돈 조금 준다 이 말이야. 너 아직 일 모르니까 돈 조금 줄게. 3개월 수습은 회사가 나를 평가하는 시간인데, 나를 평가하는 시간인데 동시에 내가 회사를 평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3개월 수습 기간 동안은 법적으로도 정식으로 내가 회사원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워요. 정직원이 돼버리면은 회사에서는 나를 쉽게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지 멀쩡한 사람인지 일은 잘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3개월 수습이 필요한 겁니다. 요거는 사실 제가 듣기로는 불법이라고 들었어요. 80%를 주는 거는. 근데 뭐 어쨌든 원래 같은 거랄까 그렇게 주고, 이렇게 주지 않는 데를 본 적이 없어요. 처음엔 무조건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렇게 주고, 저는 이번 회사에서 토요일을 쉬다가 이런 말도 들었어요. 어디 1인분도 못하는 게 회사를 쉬냐, 주말에 쉬냐. 그럼 80% 주지 말든가. 이게 되게 열받긴 했는데, 어쨌든 현실은 그렇습니다. 현실은 3개월 수습이라는 게 있으므로 일을 배우는 기간이 있고 서로 판단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회사에서 감을 빨리 잡아야 돼요. 이 3달 안에 내가 다니면서 맞는 것 같은지 아닌 것 같은지 해서 아닌 것 같다 그럼 빨리 뛰쳐나오시면 됩니다. 원래 회사는 입사할 때 퇴직서를 항상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틀리면 그걸 꺼내시면 됩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이 회사 갔다가 발목 잡히면 어떡하지?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3개월 내에 수습 기간이 뭐 회사마다 다를 텐데 보통 3개월이에요. 짧으면 한 달짜리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수습 기간을 잘 활용해서 최대한 회사의 정보나 분위기 같은 것을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 해도 문제인데 너무 많이 고민만 하면은 아무것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는데, 화장실에서 본 문구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떠오르지 않는데 너무 생각만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아래 너무 행동만 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기 쉽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너무 생각을 하면 취업을 못할 것이고, 너무 급해서 빠르게 취업만 하다가는 또 되게 귀찮은 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딱 중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만 간다. 그게 저는 중간만 가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잘하면 좋은데 잘할 수 없다면 못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중간만 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생각만 하지도 말고 너무 급하게 행동만 하지도 말고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서요. 딱 가운데서 첫 직장을 정해서 회사가 어떤 곳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다음에도 한번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